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단종실록 제16부 단종의 반격, 숙부는 만고의 충신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3년 10월 개우 정난이 끝나고 수양대군의 천하가 열리자 소년 임금 단종은 어떻게 해서든 뭐만큼은 지키자, 보위만큼은 지키자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과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다른 모든 권력은 다 뺏겨도 좋다. 어떻게 해서든 보위만 지킨다면은 결국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 왕이란 자리가 이 한판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치트키를 가진 자리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좀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경종도 어떻게 해서든 이 보위를 지킨 끝에 한판 뒤집기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단종의 판단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종은 표면적으로는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는 척 그렇게 연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행보를 넓혀가면서 자신이 운신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종은 부지런히 조회에 참석을 했고 틈이 날 때마다 신하들과 면담을 하는 윤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연에도 굉장히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신하들한테 어필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조정의 신하 대부분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있죠. 그래서 윤대나 경연 자리에서 단종이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신하들하고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대놓고 너 내 부하가 되라 이런 말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죠. 하지만 신하들 중에서는 분명히 수양대군이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갖고서 마구잡이로 이제 전횡을 일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게 단종의 계획인데, 물론 이거를 직접적으로 서로 말로 주고받기는 힘들었겠죠. 여기저기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단종이 신하들 사이에서 얼굴을 자주 내비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반수양대군파 입장에서는 지금 임금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반격의 기회를 노리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보탬이 되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단종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단종은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조심스럽게 형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종은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을,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때는 1454년 11월 25일이 되는데요. 이날 단종은 세종이 머물렀던 잠이당을 좀 둘러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잠이당의 난간에 서가지고 잠깐 좀 이제 옛날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감상이 잠겼다는 거죠. 사실 뭐 단종이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인 문종 자체가 결혼 생활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단종을 늦게 봤죠. 그러니 조부였던 세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늦둥이인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손자잖아요. 얼마나 이 세종 입장에서는 단종을 애지중지 아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단종이 그런 조부하고의 추억이 나름대로 이제 담겨져 있는 이 잠이당을 둘러보면서 나름 좀 이제 감상에 잠겼던 모양이에요. 그간 단종은 각오를 다지면서 가혹한 시간들을 보내왔겠죠. 하지만 이러쿵저러쿵 해도 아직은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기에는 단종의 나이는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종은 조부인 세종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은, 만약에 조부께서 살아계셨다면은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었겠냐 라면서 그렇게 굉장히 좀 이제 한탄하는 말을 남겼다라고 하죠. 자, 단종이 이렇게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리자 이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단종의 이런 치근한 처지에 대해서 나름의 동정심을 보냈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료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노산군이 세종이 임하시던 잠이당 창가의 난간을 보고 크게 탄식하기를 세종께서 살아 계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하니 종자들이 모두 감격하여 울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 뒤에 말이 재미있어요. 세조도 이 말을 듣고 슬피 울기를 마지 않았으며 자성 왕비도 슬피 울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 왕비가 누구냐면은 세조의 와이프인 윤씨죠. 그래서 수양대군과 그 와이프인 윤씨도 이 말을 전해 듣고 같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그죠? 수양대군이 원체 쇼맨십이 뛰어난 인물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게. 하지만 이게 진짜 진심으로 측은해서 흘렸던 눈물인지 아니면은 악어의 눈물인지는 각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무렵 수양대군은 과거에 한번 꺼내든 바가 있는 국헌 문제를 재론을 하게 되죠. 이걸 갑자기 왜 꺼내드냐? 아마 수양대군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정말로 충심으로 단종을 보좌하고 있었던 거고 역적과 간신들을 처단한 그야말로 찐오고 찐 충신이다.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단종의 국헌 추진이었다는 거죠. 자 봐라. 너희들은 내가 힘없는 조카를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할 자라고 자꾸 수군거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찬탈자라면은 나한테 불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국헌 문제를 왜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심은 이거였겠죠. 어쨌든 수양대군 입장에서도 힘없는 조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빼앗는 양심 없는 숙부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다.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모양새가 보기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선의를 받는 그런 그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양대군은 어찌되었던 표면상으로는 주공단,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주공단 같은 인물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본인도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이미지 메이킹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국헌 주청은 수양대군이 단순히 이제 왕실 종실들만 데리고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소 신료들, 대간들까지 총동원시켜가지고 단종에게 국헌을 치를 것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종은 여전히 아직 국헌을 치를 단계가 아니다라고 사용을 했죠. 사실 뭐 왕이 오른 지 2년밖에 안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왕인 문정이 돌아가신 지 아직 뭐 3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찍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냐? 하면서 사양을 하긴 하는데 물론 뭐 명목상 단종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미 더 이상 단종의 반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카파식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단종이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수양대군은 그야말로 우격다짐으로 국헌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태 끝에 마침내 누가 이제 왕비로 낙점이 되냐면은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낙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순왕후 송씨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조선의 왕비들 가운데서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비운의 여인 중 한 명이죠. 이렇게 해서 단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순전 숙부인 수양대군의 의지로 거의 뭐 강제에 가깝게 국헌을 단행하게 되었죠. 다만 뭐 이제 강제로 한 결혼이긴 했지만 송씨하고 단종 사이의 금술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단종 입장에서는 유일한 안식처가 송씨였을 수도 있죠. 사실 수양대군이 이토록 단종의 국헌을 밀어붙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계유정난 자체가 원체 명분이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좀 무리하게 그렇게 일으킨 게 계유정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는 온갖 흉흉한 풍문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바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유정난이 뭔가 되게 수상쩍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고 그리고 이게 딱 봐도 그림이 그런 그림이잖아요. 숙부인 수양대군이 힘없고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 아무리 봐도 그런 그림인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만간 숙부가 조카의 자리를 찬탈할 것이다 라면서 수군거렸고, 이것은 천하의 수양대군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어느 정도 막가파 기질이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자신의 야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감한 행동력, 결단력이 있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양대군도 사람인 이상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는데 정말 여기서 그 어떠한 동요도 얻기는 힘들죠. 본인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기도 좀 모양새 좋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수양대군은 어떻게 해서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볼 요량으로 국헌을 추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자꾸 내가 찬탈자라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정말로 찬탈자라면은 나한테 불리한 국헌 추진을 내가 이렇게 주도를 하겠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 요런 말을 갖다 이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할 요량으로 국헌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헌 추진이라는 것도 진짜 단종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수양대군의 노력이 무색하기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단종의 국헌 이후에도 세간에는 이런저런 유언비어들이 계속 난무하게 됩니다. 쉽사리 이게 소문이 진정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점들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간에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단종은 전혀 몰랐냐? 당연히 단종도 그러한 말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단종이 이러한 풍문들을 이용해서 숙부를 정치적으로 공박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허, 이게 무슨 소리냐? 오히려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을 옹호하면서 세간에 떠도는 풍문들, 예컨대 숙부가 조만간 군사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라는 소문들은 완벽한 헛소문이다 라고 일축하는 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소문을 떠들어온 것을 자신이 직접 코멘트를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일축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단종은 숙부를 옹호하는 교지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신과 숙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간교한 무리들이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니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막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숙부야말로 주공단과 같은 충신이니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절대 두 마음 품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또다시 숙부를 의미하는 말을 퍼뜨리는 자가 있거든 자신이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일벌백계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사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일에 거짓말이 또 일어나서 혹은 이르기를 수양대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차 인민을 다 죽일 것이다 하고, 사실 앞구절보다 뒷구절이 훨씬 중요한데요. 혹은 이르기를 수양대군이 장차 과인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하여, 이롭지 못하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죠?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 찬탈이죠. 서로 의욕하고 혼란하여 안팎에 만연되니 이것은 반드시 간당이 남은 얼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숙청당한 뭐 황보인, 김종서, 안평대군 요쪽 계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얼자들이 마음이 분하고 원망함을 품어 난을 선동하려고 꾀하나 힘이 불가능하니 뜬 말을 만들어서 우리 군신을 이간시키고 국가를 동요시키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마라 라고 단종이 이렇게 엄포를 놓는 그런 교지를 발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교지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런 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단종의 교지는 숙부를 옹호하고 숙부를 충신으로 축켜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건데,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경우 아직까지는 풍문으로 떠들던 말들이죠. 근데 그거를 뜬금없이 왕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은 풍문이 아니라 뭔가 공식적인 공론화된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세간에 떠들고 있는 말을 유력한 정치인이 아예 대놓고 공개 석상에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말을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뜬 소문이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와서 공론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묘하게도 어떤 뉘앙스로 들릴 수 있냐면은 수양대군이 실제로 역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마법의 멘트가 돼버린다는 거죠. 즉 단종의 교지는 사실상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정말로 풍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역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다 라면은 한번 결백을 증명해 보십시오. 숙부께서 정말로 풍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역심을 품은 게 아닌 게 맞겠죠? 설마 그렇겠어요? 어떻게 보면 단종의 교지는 이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수양대군은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수양대군이 일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 과사는 좌의정 김정수만 처단을 하면은 나머진 다 껌이다.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으면 다 소화될 내용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했죠. 실제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은 김종서를 처단한 이후에 나머지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쫙쫙 풀려나갔습니다. 그것 자체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수양대군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야망이 거의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믿었던 수양대군. 근데 생각보다도 자신의 조카가 꽤나 똘똘했다는 거예요. 물론 단종이 똘똘한 기질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수양대군은 내심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아니 뭐 이런 얼라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 설마 내 상대가 될까? 그래봤자 얼라지. 라는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이렇게 영리하게 야금야금 반격을 갖다 가해오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도 이건 좀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목표를 찍은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희대의 야심가 중에서도 야심가 아닙니까? 수양대군 스스로가 주공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는 했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수양대군의 진짜 목표는 왕위를 이어받는 것. 그러니까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은 한무제나 아니면 뭐 이제 당태종이나 그래 당태종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수양대군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단이 되고 싶은 생각은 원래는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공단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척 행동을 했을 뿐이죠. 자,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수양대군 단종의 반격을 받게 되면서 일선 당하긴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 단종의 반격에 대응해서 작전을 변경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수양대군은 어떤 식으로 또다시 재반격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 진짜 수양대군의 무서운 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수양대군이 썼던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